시작부터 질문이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2026년 대학가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밥을 사주는 밥약 문화는 왜 종말을 맞이했는가?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게 그냥 뭐 요즘 애들은 정이 없어 같은 그런 세대론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분석 자료를 보면요. 밥약의 소멸을 인플레이션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잔혹한 경제 실험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잔혹한 경제 실험이요? 네. 심지어는 이게 대한민국 중산층 붕괴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죠. 그러니까 캠퍼스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거대한 변화를 읽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캠퍼스라는 작은 연못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거대한 폭풍을 읽어내는 작업인 셈이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흐름을 한번 깊이 탐사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가 우리를 안내하는 2026년의 캠퍼스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학생 커뮤니티 데이터를 정말 샅샅이 뒤져서 2명의 전형적인 인물을 만들어 했다고 해요. 아, 가상의 인물이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거군요. 그렇죠. 한 명은 박선배, 25살이고 4학년 취업준비생입니다. 소위 코로나 학번의 끝물 세대인데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은 5년째 월 50만 원으로 그대로거든요. 네네. 근데 체감 물가는 거의 2배로 뛴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인물이죠. 아, 5년째 50만 원. 상상만 해도 힘드네요. 다른 한 명은요? 다른 한 명은 김새내기입니다. 2007년생 알파 세대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죠. 아주 합리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굳이 선배한테 어색하게 밥 얻어먹고 시간 쓰느니 맞아요. 그 시간에 그 돈으로 친구랑 내돈내산 마라탕 사 먹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아주 현실적인 캐릭터입니다. 두 캐릭터 설정부터가 벌써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자,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3월의 어느 날, 이 김새내기가 동기 2명을 더 데리고 와서 박 선배에게 정말 해맑게 묻는 거죠. 선배님, 저희 밥 약해주세요. 아, 2010년대였다면 오냐? 뭐 먹고 싶냐? 이랬을 텐데 근데 2026년에 박 선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즉시 계산기로 변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현실적이라서 제가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일단 본인 포함해서 총 4명. 4명이죠. 근데 예전처럼 뭐 7, 8천 원짜리 백반집이나 김치찌개집은 이 자료 따르면 이미 다 망해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바뀐 지 오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선택지가 없다는 거. 그럼 남은 선택지는 학교 앞 파스타집밖에 없는 거죠. 비싼 곳밖에 안 남은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는 고비용 구조에 딱 갇히는 거예요. 메뉴판을 보니까 제일 싼 파스타가 18,000원. 한 사람당요? 네. 그럼 4명이면 식사값만 72,000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밥만 먹고 헤어질 순 없으니까. 그렇죠. 제일 싼 저가 커피라도 한 잔씩 마셔야죠. 그럼 한 12,000원 추가되고요. 총액이 84,000원이 나옵니다. 84,000원. 이게 그냥 84,000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분석에서는 2026년 최저시급이 13,200원이라고 가정하고 이 돈의 의미를 파헤치는데 계산해보니 꼬박 8.1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네. 하루 종일 정말 꼬박 알바이트에서 번 눈이 후배들 밥 한 끼에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죠. 와, 이 자료에서 노동의 증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게 정말 정확한 표현 같아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노동의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 박 선배는 결국 미안 오늘 교수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둘러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는 혼자 편의점에서 5,500원짜리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끝납니다. 이게 바로 밥약 붕괴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씁쓸하네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그냥 뭐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 한마디로 설명하기엔 이 선배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너무 구체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통계청 데이터와 여러 상권 분석 리포트를 근거로 해서 크게 3가지의 거대한 구조적 압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3가지 압력이요? 네. 첫 번째 압력이 바로 런치플레이션의 임계점 돌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심리적 저항선인 10,000원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거예요. 마지노선이었던 10,000원. 그렇죠. 202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 10,000원이면 꽤 괜찮은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잖아요. 네, 국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그랬죠. 근데 저희가 직접 조사해보니 지금 서울 주요 대학가 평균 점심값이 13,000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13,000원이요?
네, 여기서 분석이 아주 날카로운데 그냥 식자재나 인건비 상승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배달 수수료가 홀 가격을 끌어올린 현상을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더라고요. 아, 배달 수수료 때문에 매장에서 먹는 가격까지 올랐다. 맞아요. 배달앱 수수료를 감당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장에서 먹는 음식 가격까지 같이 올려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가 더 무서운데요? 그렇죠. 그 결과 어중간한 가격대에 우리가 흔히 가성비 맛집이라고 부르던 식당들이 버티질 못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살아남은 곳들은 아예 고급화 전략으로 가거나 아니면 저가 프랜차이즈로 바뀌었죠. 중간이 사라져버렸군요. 네, 이건 잔류에선 중저가 식당의 소멸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학생들 앞에는 15,000원짜리 파스타냐 5,000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이냐 이 극단적인 선택지만 남게 된 겁니다. 아, 그게 첫 번째 압력이었고 두 번째 압력은 더 직접적인데요. 선배 세대의 빈곤화. 네, 지금의 삼사학력들을 역사상 가장 가난한 선배 세대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규정하더라고요. 가장 가난한 선배 세대라? 과거의 선배들은 예비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죠. 곧 취업해서 돈 벌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라도 후배들에게 쓸 수 있었어요. 일종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한 투자 같은 거였네요. 정확합니다. 투자였던 셈이죠. 하지만 지금은 졸업 이꼴 백수라는 공식이 너무나 당연해졌잖아요. 맞아요. 대기업 공채는 거의 사라졌고 네. 그리고 AI나 키오스크 때문에 대학생들이 하던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급감했고요. 자료에서 2026년 1월 알바 천국 조사를 인용하는데 대학생 78.8%가 알바를 원하지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배의 밥값 84,000원은 더 이상 베푸는 선의가 아닌 거네요. 선의가 아니죠. 그야말로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 겁니다. 내가 굶거나 후배를 굶기거나 이런 잔인한 상태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압력이 정말 흥미로운데 가성비 인간관계의 등장. 네, 사회적 자본의 가치가 폭락했다는 분석이에요. 사회적 자본이요. 네, 예전에는 선배가 사주는 밥을 먹으면서 뭐 취업 정보도 얻고 나중에 회사 가면 끌어달라는 그런 무언의 약속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네트워킹 투자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후배들은 아주 냉정하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저 선배 취업 준비만 몇 년째인데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이 질문에 드는 순간 선배가 사주는 밥은 고마운 투자가 아니라 언젠가 갚아야 할 부담스러운 부채가 되어버리는 거죠. 후배 입장에서도 밥 얻어먹고 라떼는 말이야 같은 얘기 듣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더치페이 하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는 게 훨씬 효용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양쪽 모두에게 더치페이라 가장 합리적이고 효용이 높은 선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와, 정말 냉정하지만 설득력이 있네요. 그런데 이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핵심일 수 있는데요. 더 있다고요? 선배들이 후배를 무서워하는 진짜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와, 이 부분이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첫 번째 공포가 바로 평가의 공포. 네, 요즘 대학 커뮤니티, 특히 에브리타임 같은 익명 게시판이 거대한 평가 시장이 되었다는 지적이에요. 평가 시장. 자, 만약 아까 그 박 선배가 정말 큰맘 먹고 84,000원을 쓰는 대신에 후배들을 데리고 6,000원짜리 학교 식당, 학식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선배 딴에는 그래도 굶기는 것보다 나으니까 최선을 다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딴에는 큰 결심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자료의 예측에 따르면 그날 밤 익명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올라오는데요? 22학번 박 XX 선배가 밥약해준다더니 학식 돈가스 사줌 케케 레전드 커피는 우리가 삼 가성비 갑이네 이런 조롱 섞인 글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게 바로 디지털 평판 리스크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비싼 걸 사주면 내 생존이 위협받고 싼 걸 사주면 온라인에서 조리돌림 나가는 완벽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죠.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전략은? 바로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 즉 밥약 자체를 회피하는 겁니다. 아, 돈 문제보다 이게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이유일 수 있겠네요. 네, 돈 너머의 두 번째 이유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세대 간 화폐 감각의 괴리라는 건데요. 화폐 감각의 괴리요? 네,
이 분석팀이 직접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신입생인 알파 세대의 평균 용돈이나 경제력 수준이 선배인 Z세대와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미 최신 아이폰, 아이패드로 완전 무장하고 입학하잖아요. 사실상 선후배 간의 구매력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죠. 이미 경제 수준은 비슷해졌는데. 그렇죠. 그런데 유독 밥에 있어서만큼은 선배가 사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규범만 관성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아, 경제적 현실과 문화적 관습 사이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거군요. 맞습니다. 이 왜곡된 상황이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 각자 도생의 정글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료는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꽤 현실적인 3가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략인데요. 엠빵을 리스펙으로 포장하라는 조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엠빵을 리스펙으로 포장한다? 네, 선배님 밥 사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제안하라는 거죠. 선배님, 요즘 물가도 너무 비싼데 밥은 각자 내고 대신 선배님께서 커피 한 잔 사주시면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오, 그거 괜찮네요.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선배의 경제적 상황을 배려하는 상호 존중의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후배를 개념 없다고 할 선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오히려 저 친구 참 센스 있네? 개념 있네? 하고 좋게 보겠죠. 자기 자신을 브랜딩하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배들도 먼저 우리 쿨하게 더치페이하고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용기가 필요하겠고요. 당연하죠. 두 번째 조언은 기성세대와 학부모님들을 향한 건데 물가 연동형 용돈 인상을 고려해달라는 거의 호소에 가까웠어요. 아, 10년 전 50만 원과 지금 50만 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는 현실을 좀 직시해달라는 거군요. 네, 지금 젊은 세대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생존을 위해 지갑을 닫고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마지막 3번째 힌트는 좀 의외였는데 투자자들을 위한 거더라고요. 맞아요. 편의점 HMR과 1인 식당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아, 밥약 같은 가인 식사 문화가 사라진다는 건 반대로 개인화된 식사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다는 신호니까요. 그렇죠. 대학가에서 여럿이 가던 호프집이나 고깃집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고급화된 편의점 도시락이나 1인 샤브샤브, 무인 밀키트 가게 같은 곳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죠. 네, 이런 소비 트렌드의 거대한 변화를 읽는 사람이 다음 시장의 승자가 될 거라는 아주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 일리가 있네요. 결국 이 자료는 후배가 무섭다는 한탄이 단순히 세대 갈등이 아니라 저성장 고물가 시대가 만들어낸 우리 모두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밥 한 끼에 정마저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시대의 씁쓸함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주머니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새로운 밥약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네, 이 분석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밥약이라는 작은 창문으로 우리 사회에 훨씬 더 큰 변화가 보이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자료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 사이에 이 소박한 밥 한 끼 약속마저 이렇게 차가운 경제 논리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면 결혼식 축의금이나 명절 용돈처럼 더 크고 오랜 사회적 약속들은 지금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또 어떤 관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정이 되고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본 이 분석 자료를 만든 행복한 경제학,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고 또 잃어버린 관계의 본질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린다고요. 네. 여러분의 공유가 더 건강하고 솔직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네, 흥미로운 분석을 공유해 주신 청취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